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 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먼저요, 한 의원님께 저 행사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 그렇죠. 어제 검찰에서 기소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는 그것조차 감안한 기소라고 보세요, 시기도? 일단 우리 민주당이 판단을 한다기보다도 저 소식을 접한 정말 다수의 국민, 절대 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기념 행사는 그 일요일이기 때문에 25일 오늘 당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당히 오래전에 잡혔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는 일정이었고. 그러면 검찰이 어제 기소를 하고 저도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으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 혐의가 딱 그겁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적어도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때는 일단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직접 아니에요? 조사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들어보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 변호인들이 갑자기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하니 그때 변호인들을 수임을 했답니다. 이제 정하고. 그러면 어떤 걸 물어볼 거냐. 그 변호인과 검찰하고 전주지검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예. 질문지 130개를 보냈답니다. 근데 그 130개가 너무 자세하다는 거예요. 그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문 전 대통령이 기억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저분도 변호사니까 예. 본인이 그 서면 답변서를 직접 작성을 하고 계셨답니다.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을 하면서 변호인들이 4월 말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방구도 없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됐습니다만 지금 형사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지 않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검찰이 마지막까지 거의 바라가는 수준이라고 봐요. 예. 이 혐의로 이 기소 내용을 접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재판정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거고. 알겠습니다. 당장 오늘 행사도 지금 물어보신 대로 예고돼 있었는데 당장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문 전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힌 거예요. 전형적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 그 정치검찰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론을 호도하고 예. 희석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억지로 기소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저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결국엔 탄압에 대한 의도라고 예상들 하실 텐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파면됐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계엄 이후에 있었을 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당에서 나왔던 말은 이미 검찰들이 야당에 줄 선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어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걸로 기소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여러 정황상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차례 수사를 진행해 오고 나름대로의 그 어떤 계좌를 추적한다든지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만 정말 근데 탄압이 정말 목적이었더라면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어찌되었든 지금 와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검찰이 수사에 대한 기소에 대한 확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남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한번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하고 협의가 되면서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물론 기소 자체도
이렇게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하실? 일단 당에는 그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전주지검도 위원들이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나오자마자 예. 이건 정치 기소고 뭐 지금 다들 이 내용들은 압니다. 그 손자에 대한 뭐 패드도 가져가고 압수수색도 수십 번 하고 정말 그 전 사위 아닙니까? 전 사위의 모친에 대한 계좌를 털고 또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환을 하고 또 통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저는 왜 이 시점에 했나? 지금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를 판사가 했는데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정말 이례적으로 그 검찰 특수수사본부가 반발까지 하는데도 단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이 있는 겁니다. 예. 이 시점에서 그러기 때문에 한 거고요.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번 기소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또 고발도 하고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 당에서도 이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부당한 기소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대응책들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검찰에서 날아온 소식이 뭐가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헌재에서요. 이 수사 적절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기도 했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요. 그 얘기 들어보고 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거를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먼저 김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저렇기 때문에 검찰이 비판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기 수사를 결정할 것이었더라면 사실 윤석열 정부 살아있는 권력일 때 재수사 결정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그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공정과 상식 아니었겠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라는 대통령이 됐을 때 법과 원칙이 모든 국민들한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기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일 때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재기수사,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예.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한테 굴복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재기수사 결정을 했고 예.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 앞에 공정한 수사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한 의원께서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불기소 처분한 거요. 그게 결과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검찰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고 검찰의 진정성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 의원도 얘기했지만 벌써 6개월일 전입니다. 그 헌재에서도 지금 재판관들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얘기를 한 줄로 줄이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6개월이나 끌다가 지금 이걸 덜컥 발표를 했어요. 예. 다시 재수하다. 근데 또 하나만 합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그다음에 명품백 그 사건에 대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기각을 했어요. 재수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 조작만 또 하겠다는 거 하나 예.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는 두 가지 사건 모두 김건희 여사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만 정말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정권에서 예외가 있었어요. 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의 가족들의 앞에만 가면은 황제 출장 조사를 하고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무혐의로 털어낸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 다 수사해야지요. 그래서 이 또한 이 시점에서 왜 저런 걸 내놨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또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이 해왔던 정치적 목적, 정치적 수사 예. 그리고 또 편향된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점에서 보면은 좀 여전히 의심스럽고 제대로 지금 재기 수사를 명령했는데 그에 따라서 바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지 우리 국민들 다 지켜봐야 됩니다. 예. 또 시간 끌기로 밀어두면서 그냥 모양새만 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많이 듭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야 5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하기로 했죠.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번 검찰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번 특검법은요. 명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만은 그 안에는 지금까지 각종 제기됐던 뭐 주가조작 의혹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명품백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명태균 게이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공천 의혹도 많고 국정농단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많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진 법사라고 하지요. 예. 전성배 씨 사건도 포함해가지고 이번 특검법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뭐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까? 이걸 예. 받았네 안 받았네부터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온갖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